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1급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원가회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회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제조업을 대상으로 전산회계 1급에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제조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이제 원가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원가회계 정보를 우리가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우리의 매출 원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매출 원가를 구성을 함으로써 또 얼마의 마진을 볼 거냐, 이익을 볼 거냐를 계산을 해서 판매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회계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이론 부분에서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보통 3문제 정도 문제가 나옵니다. 자, 원가회계는 기업이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들어가는 이 재화와 용역에 희생된 경제적 가치를 원가라고 한다. 내가 핸드폰을 만든다. 이 핸드폰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것들, 왜 액정도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갈 거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조기업에서는요, 제품 또는 용역의 생산에 소비된 원가 자료를 인식, 측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원가 회계입니다. 자, 원가회계는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거고요. 원가 관리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자, 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손익계산서에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나 이거 진짜 만드는데 얼마 들었어? 이 매출 원가를 구성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원가 회계는 사실 앞에서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재무회계랑 원가 회계를 비교를 했었는데, 이 관리 회계를 비교했었는데 외적으로 유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회사 내부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용자도 내부 정보 이용자, 보통은 이제 경영자와 그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있는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보통 볼 수 있는데, 자, 왜 보냐? 실제로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원가가 얼마 투입이 되는지를 살펴보고 이 제품 계속 생산을 할 건지 중단을 할 건지, 혹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전에 원가가 어느 정도 들어갈 건지 예상을 해서 만들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그런 단계, 그런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원가회계 목적을 총 4가지로 구분을 해본다면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판매 가격 계산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할 겁니다. 자, 세 번째, 원가 관리에 필요한 원가 정보를 제공을 할 거고요. 네 번째, 경영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건데, 자, 이 첫 번째와 이 세 번째는요,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원가 구성도를 볼 때 다시 한번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매 가격에 필요한 거다라고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원가 회계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손익계산서의 제품 매출 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품 생산에 소비된 원가를 집계할 거고요. 자,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가 중요한 포인트죠. 자, 제품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제공품과 이 제품 등의 이 재고자산 가액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원가를 뭘 하나 만들어요. 제조를 합니다. 자, 이 제조를 한 것이 판매를 했냐, 판매하지 않았냐로 구분이 돼요. 그래서 판매를 했다면 매출원가가 되고요.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재고자산이 되죠.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항목이고요. 재고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원가에게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모두 다 결정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의사결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네요. 자, 이제 원가를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형태에 따라서 원가를 구분을 할 건데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들을 단어, 재료비, 노무비, 자, 이런 얘기는 많이 이제 앞으로 듣게 될 거예요. 자, 재료비는 어떤 게 재료비인가요? 내가 무언가를 만들 때 들어가는 게 재료비죠. 핸드폰을 만든다. 그럼 핸드폰에 들어가는 액정, 케이스, 자, 이런 거 다 재료비입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한 목재가 있어야 우리가 가구를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 노무비는요. 그럼 그걸 누군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산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직접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그 노동력의 대가를 급여나 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게 노무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조 경비는 제품 생산에 있어서 재료비와 노무비가 아닌 경비 등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전기요금, 수도요금,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조 경비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라고 수도요금이라고 100% 다 제조경비로 분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원가 중에 제품 생산에 소비된 우리가 공장이 있어서 이 공장에서 실제로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공장 전기요금, 공장 수도요금, 자 그럴 때 제조 경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발생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제품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를 할 겁니다. 추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세요? 직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듯한 원가가 직접 원가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할 건데, 자, 직접 원가는 특정 제품을 제조할 때 소비되어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액정이 있어. 그럼 액정은 어디에만 들어가나요? 핸드폰을 만들 때만 들어가죠. 우리가 배터리도 같이 만들어. 충전기도 같이 만든다고 할 때 충전기는 액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액정을 딱 봤을 때 이건 어떻게 추정할 수 있겠다? 직접 원가에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것을 직접 원가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거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자 이렇게 하면 간접 원가가 돼요. 예를 들어 나사 같은 게 있다면 나사는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충전기를 만들 때도 들어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직접 원가? 나사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데 간접 원가로 구분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간접 원가로 구분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 제품의 제조에 소비돼 가지고요. 직접적으로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원가를 간접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원가 행태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할 겁니다. 자, 일단 원가 행태가 무엇이냐? 조업의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총 원가 발생이 일정한 형태로 변하는 걸 행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조업도가 뭐냐? 생산량, 판매량 등 기업의 경영활동의 수준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걸 몇 개 생산할 때 이거 얼마나 원가가 발생해? 자, 이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이제 조업도와 원가 행태예요. 조업도라는 단어도 생소하실 테고 원가 행태라는 단어도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들 조업도가 좀 어렵다면 우리가 생산량 몇 개 생산할 건데 자 그게 변함에 따라서 내가 한 개 생산을 하냐 2개 생산을 하냐에 따라서 원가는 바뀔 수 있거든요. 100원일 수도 있고 하나에 100원씩 들어간다면 2개 만들면 200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자 이게 계속 일정한 형태로 바뀐다면 이걸 원가 행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원가 행태에 따라서 우리는 고정비냐 변동비냐. 자 고정비는 어떤 느낌이죠? 자, 일정한 게 고정비의 느낌이고 변동비는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변동비의 느낌이죠. 자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순수 고정 원가입니다. 자, 순수하게 고정 원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자, 조업도가 뭐였죠? 생산량. 그러니까 내가 하나를 만들던 2개를 만들던 상관없이 매월 일정액이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의 원가냐? 여러분들 임차료. 자, 임차료가 얘로 나와 있죠. 임차료는요, 제가 그 공장을 빌려서 1개를 만들던 10,000개를 만들던 만들지 않던 임차료는 매월 똑같은 금액을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계약서 상에 우리 한 달에 얼마씩 줄게 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임차료는 순수 고정 원가에 해당합니다. 자 만약에 조업도가 증가한다면 그러니까 생산이 1개에서 10개가 이게 증가하는 거죠. 증가한다면 총 원가는 일정해요. 자, 어차피 이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나 1,000원씩 주기로 한 거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1개를 만들어도 1,000원, 10개를 만들어도 1,000원. 자, 동일하게 계속 가는 거죠. 10,000개를 만들어도 1,000원에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이러면 단위당 원가는 감소가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1개 만들었을 때 임차료를 1,000원을 지급했다. 그럼 이 1개의 원가는 1,000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개를 만들면서 1,000원의 임차료를 지급을 했다면 자, 100원이 되겠죠. 그럼 단위당 원가는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정 원가가 많을수록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돼? 많이 만들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원가 자체가 벌써 이렇게 10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만들수록 좋다라는 게 이 고정 원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자, 고정 원가는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총 원가가 일정하고 단위당 원가가 감소한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이론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준고정 원가입니다. 자, 얘는 순수하게 100%다 고정 원가라고 한다면, 자, 준고정 원가는 좀 일정 부분의 고정 원가인데 계단 원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뒤에서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준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 자, 이런 형태의 아래에 자, 일정 어느 부분까지는 일정하다가 그다음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넘으면 다시 조금 위로 상향해가지고 일정해지는 부분이 준고정 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예를 들을 수 있냐면 택시 요금. 자, 택시 요금이 지금 이제 3,800원을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3,800원 오른 다음에 택시를 타본 적은 없지만 자, 기본적으로 어떤 거리만큼은 3,800원에 가죠. 그 다음 또 어떤 거리 그 이상을 갔을 경우에는 그 이제 올라요. 근데 이렇게 오르는데 이만큼씩 오르죠. 100원, 이제 200원, 300원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게 계단 원가라고 해서요. 준고정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업도의 특정 범위까지는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나 조업도의 특정 범위를 벗어나면 일정 금액만큼 다시 증가하는 원가를 우리는 준고정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순수 변동 원가입니다. 변동은 변화하는 원가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하는 원가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직접 재료비 같은 게 이 고정 원가에 변동 원가에 해당하는데 직접 재료비 내가 한 개를 만들 때 100원이 들어요. 그러면 10개를 만들면요. 이게 조업도가 증가하는 거죠. 생산량이 증가하는 건데 10개를 만들면 얼마가 들까요? 한 개 만들 때 100원이니까 10개 만들면 당연히 1,000원이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조업도가 증가했다. 생산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총 원가가 증가하죠. 100원에서 1,000원으로 증가해요. 근데 이거 단위당 원가로 계산해 볼까요? 나누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한 개 만들 때 100원이니까 100원. 10개 만들 때 1,000원이니까 나누기 하면 100원입니다. 어쨌든 재료비는 그냥 한 개당 100원인 거예요. 10개를 만들면 10개의 재료가 들어가니까 1,000원이 되는 거고. 단위당 원가가 일정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변동 원가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이 하나에 들어갈 때 얼마씩 들어가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변동 원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준변동 원가입니다. 혼합 원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일부는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일부는 우리가 계속 비례해서 늘어나는 형태의 원가인데 전화요금, 전기요금이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좀 고정비의 느낌이고 그 이유는 이제 한꺼번에 쓸 만큼 계속 가파라지는 그런 그래프의 느낌이 준변동 원가, 혼합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혼합했다라고 해서 혼합 원가라고 불리웁니다. 자, 제가 설명했던 총 4가지를 이제 교재 그래프로 넣어뒀는데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도 좀 눈에 익어야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쪽 총 원가고요. 그 다음에 조업도입니다.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어차피 고정 원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월세를 지급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총 원가가 일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동 원가인데요. 조업도가 늘면 늘수록 생산량이 늘면 늘수록 어차피 총 원가가 계속 늘게 되어 있죠. 하나 만들 때 100원, 10개 만들면 1,000원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난다. 자, 그 다음에 준변동 원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지금 이 부분까지는 아무리 해도 몇 개 만들어도 일정한 금액을 내고 자, 그럼 이게 지금 고정원가 같은 고정비 같은 느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범위를 지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쓰는 만큼 만드는 만큼 는다. 총 원가가 는다. 자, 얘는 변동비 같은 느낌. 그래서 이 두 개가 혼합되어 있는 게 준변동 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준고정 원가는 택시비 얘기를 했죠. 이쪽 금액만큼을 지나면 자, 여기 일정한데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네, 좀 그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로 또 일정해지는 형태의 택시비 같은 느낌의 준고정 원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조 활동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조 원가와 비제조 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제조 원가는 말 그대로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제조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제조 원가는 이것들 제품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뭐 판매를 위해서 홍보를 한다던가 네, 그런 비용이 우리가 비제조 원가입니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소비된 원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후비 자, 이제 앞으로 또 많이 나올 건데 제조 간접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제조
제조 경비 같은 느낌인데요. 뭐 제조에 들어가는데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가 아닌 나머지 분류를 다 저희가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제조 원가가 아닌 원가를 비제조 원가라고 얘기하면서 자, 우리가 흔히 배웠던 거 재무회계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직원의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광고선전비, 자 이런 것들이 비제조 원가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결정에 따른 분류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자 이걸로 구분을 첫 번째 관련 원가와 비관련 원가로 할 거고요. 세 번째 이 매몰 원가는 이미 발생된 원가로 현재 의사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자 그런 원가, 과거의 의사 결정의 결과 같은 걸 매몰 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기회비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면 내가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그 포기하는 대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익을 저희가 기회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산과의 관련성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소멸을 할 거냐, 소멸하지 않을 거냐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우리가 다 만들었어. 제품을 다 만들었고요. 제품을 다 만든 상태에서 이게 소멸원가냐 미소멸원가냐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만약 소멸이 됐다 그럼 사라졌다라는 거죠. 사라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팔았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사라진 거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비용 또는 손실로 계산이 되는데 자, 매출원가는 이제 비용으로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손실 같은 느낌은 이건 매출원가는 팔았을 때 매출원가가 되니까 손실은 막 도난을 당했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가 실제로 막 100개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90개밖에 없다. 자,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막 이럴 경우. 자, 그러면 손실로 저희가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실 원가는 뭐 비용 또는 손실로 계산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매출 원가 이런 게 있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안 보겠지만 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자, 미소멸 원가 보도록 할게요. 아직 판매하지 않은 원가입니다. 그래서 소멸되지 않은 원가죠. 일단 가지고 있을 거예요. 판매될 때까지. 자, 그게 재무제표 자산으로 계산이 되는데 원재료일 수도 있고요. 제품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제공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라도 아직 우리가 다 판매하지 못했다면,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만드는 단계라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는 그런 형태들이 미소멸 원가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PPT인데요. 여러분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표 칠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원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기본 원가는 직접 원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에 더한 걸 직접 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에 재료비와 노무비는 사실 직접적으로 추정이 가능해요. 보통은 가능한데 앞에 직접자가 붙었기 때문에 직접 원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 가공 원가입니다. 전환 원가라고 표현을 하는 교재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환 원가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공 원가, 전환 원가 모두 다 써드렸고요. 노무비랑 근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노무비랑 제조 간접비를 더한 게 가공 원가입니다. 자, 제조 간접비는 뭐였죠?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에 해당 안 되는데 우리가 정말 제품을 만들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 뭐 전기요금, 아까 이제 제조 경비 보셨죠? 그런 느낌이에요. 뭐 전기요금 혹은 뭐 아니면 관리자의 급여. 그러니까 이 생산 관리자의 급여가 제조 간접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직접 노무비에는 실제로 만드는 사람, 뚝딱뚝딱 만드는 사람의 노무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제조 간접비에는 그 만드는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있잖아요. 생산 관리자에 대한 급여가 제조 간접비에 포함이 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원가 구성도입니다. 자, 왼쪽부터 차근히 보실 건데 자, 왼쪽에 보시면 직접 재료 원가와 직접 노무 원가가 있습니다. 자, 이게요 말만 이런 거지 직접 재료비고 그 아래 있는 게 직접 노무비입니다. 우리 배웠던 이 기본 원가가 왼쪽에 이제 첫 번째 단계로 원가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자, 그걸 두 개 더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직접 원가라고 한다 해서 직접 원가가 나와 있고, 그다음 직접 원가의 그 위에 제조 간접 원가, 이게 제조 간접비예요. 제조 간접비가
제조 간접 원가랑 같은 말입니다. 이제 비용이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간접비처럼 아니면 원가라고 할 때도 있어요. 제조 간접 원가. 동일한 언어이니까 동일한 뜻이니까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말이구나라고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를 두 개를 더하면 제조 원가라고 표현이 됩니다. 제조 원가. 그럼 제조를 할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이 제조 원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얘 두 개 더해서 직접 원가. 자, 직접 원가와 제조 간접비 더해서 제조 원가고 제조를 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다 제조 원가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럼 우리 또 본사에 영업부 직원들한테 월급도 줘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까지 다 더하면 판매 원가가 돼요. 아, 그럼 이제 이만큼은 원가야. 왜냐면 우리가 이만큼은 받아야 진짜 최소 0%야. 0원. 이익 하나도 안 나라고 하는 게 판매 원가고, 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이 안 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많이 내야 또 다른 걸 재투자하고 또 뭔가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익을 업을 시킬 겁니다. 자, 뭐 동일하게 마진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판매 이익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는데 다 같은 개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원가를 정확하게 구성해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이익을 계산하기 위함이니까. 자, 그래서 이익이랑 판매 원가를 더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소비자한테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편의점이나 아니면은 커피 가게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 가격 자체가 이런 루트를 다 통해 가지고 나오는 판매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가를 이해하는 데는요, 원가 구성도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무비가 어떤 뜻인지도 알아야 되고, 이게 두 개 더하면 직접 원가가 되고, 여기에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우리가 제조 원가가 되고, 자,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돈 비용이 있으니까 또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해주면 판매 원가가 되고, 이익도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익을 더해주면 판매 가격, 최종 소비자한테 받아야 하는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원가의 구성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가회계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원가는 뭐 몇 문제 안 나오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전산세무도 2급을 하시려면 원가의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원가에서 너무 많은 시간은 투자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사실 뭐 세무사 틀리겠다, 실기를 잘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근데 어차피 공부를 계속 하실 거면 원가의 기본도도 가지고 있는 게 좋으실 거고요. 또 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좋아하신다면 원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문제 푸실 때도 아마 즐겁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원가의 기본을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마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요. 다음 수업부터 원가의 흐름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재료나 아니면 뭐 농업이나 제조간접비들이 어떻게 제공품으로 이동이 되고 제공품에서 뭐 제품으로 이동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원가 공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